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죠. 바로 이 영국의 대학 시스템이 지금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 화려한 이름 뒤에 대체 어떤 거대한 위기가 숨어 있는 건지 지금부터 그 실체와 원인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핵심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50.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 전역의 대학 무려 50곳이요. 이 50개 대학이 문을 닫거나 다른 대학에 합병되거나 심지어는 더 이상 학위 수여를 못할 수도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이 50곳 중에 거의 절반, 24곳은요. 그야말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1년 안에, 진짜 1년 안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속으로 골고 골머떠는 구도적인 문제들이 마침내 펑 하고 터져버린 어찌 보면 예고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시장 퇴출이라는 말입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차갑게 들리지 않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더 이상 대학을 그냥 학문의 전당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윤을 내야 하는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기업이 그렇듯 실패하면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아주 냉정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 위기를 만든 퍼펙트 스톰, 그 실체가 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 완벽한 폭풍인데 이 폭풍은요. 수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세 가지의 거대한 재정적 압박이 정말 한꺼번에 영국 대학 시스템을 덮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째, 자국 학생들 등록금은 몇 년째 꽁꽁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은 제자리 걸음인 거죠. 둘째,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인건비, 시설 유지비 같은 운영 비용은 계속 치솟고 있고요. 뭐 간단히 말해서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나갈 돈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 부족한 돈을 어디서 메꿀까요? 그래서 대학들이 변동성이 아주 큰 유학생 유치에 올인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압박이 합쳐진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불과 내년이에요. 2025-26년에 영국 전체 대학의 거의 절반, 그러니까 45%가 적자를 기록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두 곳 중 한 곳은 적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년 동안 대학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유학생 유치였어요. 이걸로 재정적인 구멍을 계속 메워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 해결책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장이 정말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유학생 수입은 보너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 요소다. 말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추가 수입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이게 없으면 그냥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 자국 학생 등록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요. 훨씬 비싼 등록금을 내주는 유학생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전체 유학생 수는 소폭 늘긴 했습니다. 근데 대학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건 이겁니다. 가장 큰 큰손 고객이었던 중국인 대학원생이 무려 11% 넘게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수익성이 높은 핵심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올해는 유학생이 좀 줄었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학생은 계속 늘어날 거야 라는 믿음 하나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쌓아올린 영국 대학의 재정 모델이라는 건물이 이제 그 기반부터 쩍쩍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인 셈이죠. 근데 이 재정 위기라는 폭풍이 모든 대학에 똑같이 몰아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위기 때문에 대학들 사이의 격차가 더 깊어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명확하게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덩치가 큰 연구 중심 대학들은요. 유학생이 좀 줄어드니까 그럼 우리 자국 학생들을 더 뽑자 하면서 작은 대학들 목까지 뺏어오면서 버티고 있어요. 반면에 힘없는 소규모 예술, 음악 전문 대학들은요. 브랜드 파워도 없고 재정적인 여력도 없으니까 그대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이 차트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이죠?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대학 50곳 중에 60%, 그러니까 30곳이 바로 이런 소규모 전문 대학들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파워도 돈도 없으니까 작은 충격 한 번에도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더 아슬아슬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순유동성 부족 문제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지. 쉽게 말하면 그냥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바닥났다는 뜻이에요. 우리 집으로 치면 다음 달 카드값 내고 월급날까지 버틸 돈이 없는 거죠. 심한 곳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 한 달치도 안 남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예고도 없이 갑자기 파산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 위기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의 해결책은 어떨까요? 이 표를 보시면 솔직히 좀 황당합니다. 보세요. 한 손으로는 자, 등록금 좀 올려줄게 하면서 4억 파운드 정도를 쥐어주는 척해요. 그런데 다른 한 손으로는 유학생 부담금 내놔 하면서 거의 8억 파운드를 뺏어가는 겁니다. 결국 대학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플러스 4억, 마이너스 8억이니까 오히려 3억 파운드 넘게 손해를 보는 셈이죠. 이게 무슨 해결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영국 고등교육 시스템은 이제 세 가지 갈림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첫째, 약한 대학들은 정리하는 구조조정의 길. 둘째, 교육은 시장이 아니야, 공공재야 하면서 국가가 돈을 투입하는 길.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그냥 지금처럼 시장 논리에 맡겨서 무한 경쟁을 계속하게 내버려 두는 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영국 대학의 미래, 정말 180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게 그냥 영국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학령 인구는 계속 줄고 대학 재정은 어렵고 지금 영국이 겪는 이 문제가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게는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나니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고등교육을 하나의 시장이나 비즈니스로 보는 것이 정말 지속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돈의 논리로만 따졌을 때 그 진짜 비용은 무엇이고 그 대가는 과연 궁극적으로 누가 치르게 되는 걸까요?